안녕하세요. 고대병원 이경숙입니다. 체스트 CT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항상 아나토미인데요. 체스트 구조를 보자면은 렁과 그 다음에 흉곽, 폐문, 횡격막, 그 다음에 본하고 그 외에 브레스트나 체스트 월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렁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들 알다시피 라이트 쪽이 항상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고 왼쪽은 2라는 숫자를 좋아하겠죠. 그래서 오른쪽 렁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2개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나누는 게 퓨시라고 하는데, 이런 퓨시가 오른쪽에는 이렇게 3개로 돼 있어요. 2개의 퓨슈로 해서 3개 엽으로 돼 있고, 왼쪽에는 하나의 퓨슈로 해서 메이저 퓨슈만 있는 2개의 엽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스트 사진 같은 것을 보면은 체스트 PA를 찍었을 때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오블릭 피쉬 같은 건 거의 볼 수가 없겠죠. 이 앞쪽이나 아니면 뒤쪽에서 엑스레이가 투과되면 이쪽면이 거의 겹쳐지기 때문에 이 피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엑스레이 방향으로 되는 이 가로로 된 이 마이너 피쉬를 갖다가 거의 대부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따가 엑스레이 이미지가 나오면 거기서 드문드문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피쉬는 메이저 피쉬를 주로 오블릭으로 돼 있다 그래서 오블릭 피쉬라고 하고, 마이너 피쉬는 또 호리존탈 피쉬, 이것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옆쪽에서 본 게 되겠고요. 뒤쪽 왼쪽에서 본 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실제적으로 3D로 만들었을 때 실제와 어느 정도 똑같나 한번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이 옆에 있는 메이저 피쉬, 오블릭 피쉬가 메이저 피쉬와 이걸 다시 하나로 나누는 호리존탈 피쉬, 마이너 피쉬가 잘 보이고 있고요. 이쪽도 뒤쪽에 있는 메이저 피쉬들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하나의 메이저 피쉬만 보이고 있겠고요. 이거를 코로날로 리컨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호리존탈 피쉬만이 이렇게 보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왼쪽, 오른쪽 옆을 딱 볼 때, 왼쪽은 2옆, 상옆하고 후옆, 이런 식으로 나눠지겠지만은, 여기서는 중간에 옆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그래서 중옆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따가 보면은 이제 이 엽에 따라서 병변이 생길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일반적으로 그냥 딱 봤을 때는 보기 쉽지만은 흔히 하는 CT로 하는 XR로 스캔한 영상에서는 굉장히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겠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보면 특히 피쉬 같은 거 워낙 가느다란 흉막이기 때문에 그냥은 잘 보이지 않고 HRCT 스캔에서 가장 잘 보이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화살표를 양쪽에 제가 해놨는데요. 이거는 위쪽에 있는 메이저 피쉬의 시작입니다. 즉 이쪽에 있는 여기서 메이저 피쉬가 시작되는 여기 라인을 이 커트를 했을 때 보이는 이 라인이 되겠고, 이것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더 피쉬가 나눠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스캔을 따라서 스크롤 해보면은 이 피쉬가 주로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느다랗고 아주 하얀 선, 이것이 피쉬인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실제 폐 사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건 오른쪽 렁인데요. 이 메이저 피쉬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 피쉬를 한 번 더 나눠서 상엽, 중엽, 하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방향은 틀리지만은 상엽, 중엽, 하엽으로 나눠졌습니다. 보통 중엽이 이 가운데에 그냥 있을 것 같지만은 이런 모양으로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이게 이렇게 겹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스러시 캐비티인데, 이것은 렁을 제외한 몇 개의 작은 캐비티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저희가 많이 얘기한 중격동이 있겠고, 흉막강, 그 다음에 심낭강,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그 어떤 장기들이 있을 때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장기들 하나하나를 각각 그 얇게 싸는 막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를 이렇게 폐를 자체를 종이짝처럼 얇게 싸는 조직을 장측 흉막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늑골 및 즉 흉벽을 싸는 그 조직을 벽측 흉막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종격동이라고 하는데 종격동은 가슴 중간에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양쪽 그 폐를 제외한 이 폐를 제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장기들을 얘기하게 되겠고요. 그 좌우로 해서 전방에 흉골, 이걸 라테랄로 생각하시면은 앞쪽에는 흉골이 있겠고 후방에는 척추가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방은 흉곽이 있고 인넷이 되겠습니다. 소라스 인넷이 되겠고 하방은 횡격막 그 사이로 해서 그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좌우의 벽측 흉막이 그 흉막 사이로 위치하게끔 돼 있고요. 이 사이에는 많은 그 여러 가지 기관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하트, 여기서는 하트에 대해서 따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이 하트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커다란 그레이트 베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트라케아 있고 여기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트라케아 뒤쪽으로 그 평상시에는 이렇게 조금 쪼그라져 있다고 그러죠. 그런 쪼그라져 있는 에스파고가 있겠고 어른이 돼서는 잘 보이지 않는 사이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팻들이 이들을 지지하고 있고 림프노드가 이 사이로 있습니다. 흉막강은 흉막강 중에서 이제 흉막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그 렁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런 피슈도 결국은 흉막에 가까운 흉막이나 다름없으니까 흉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뉴모소락스는 이 흉막 안에 이 공기가 꽉 차서 이게 기흉이 그 뉴모소락스라고 하는데 흉곽에 그 비정상적으로 공기가 차서 폐가 허탈되는 현상입니다. 즉 쪼그라드는 현상이 되겠고요. 폐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흉막이 잘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흉막강은 렁을 둘러싸고 있는 흉막 사이의 공간이겠습니다. 흉막에 염증이 생기면 이곳에 물이 찰 수 있겠죠. 플로라 에피전 되겠습니다. 이런 플로라의 병변이 있는데 공기가 이 공간을 차게 되면은 뉴모소락스가 되겠고 혈흉 이런 뭐 동맥류 파열이나 아니면 국소적인 출혈 같은 게 생기는 거에 의해서 헤모소락스가 있겠고요. 엠피에마 그다음에 어떤 다른 염증과 아니면은 TB를 앓고 난 다음에 이런 흉막 같은 게 딱 붙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차는 게 이제 흉수 플로라 에피전인데요. 플로라 에피전은 그 벽축 흉막은 원래가 그 고압의 최순환 동맥으로 그 서프라이 하기 때문에 그 플로라와 그 다음에 저압의 흉막 공간 사이에 발생하는 이런 어떤 포스에 의해서 벽축 흉막으로부터 생성되는 간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플로이드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삼출액과 누출액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모양은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셔서 이 사이에 있는 메디아스템 사이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이제 플로랄 캐비티 내에 이런 액체 같은 게 차 있는 경우고요. 간혹 가다가 이거의 아사이티스 같은 거랑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위쪽에는 당연히 구분이 가겠지만은 이 아래쪽에는 보면은 구분이 잘 안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늑막이 있는 여기까지 흉막이 있는 여기까지가 이 부분까지가 플로라 에피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복강 안에 있는 이 크로스 이 안쪽에 있는 이 부분에 물이 차면은 아사이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에피전이 좀 많이 찬 그런 분인데요. 누워서도 이 정도로 보이시는 분입니다. 보이면은 이 렁이 꽉 차야 할 이 부분에 이 누웠기 때문에 플로랄 에피전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아래쪽으로 향해서 이 아래 부분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고요. 이게 아래로 커트로 될수록 점점 더 많은 그런 물이 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플로랄 에피전하고 아사이티스하고 구분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플로랄 에피전은 이 렁에 있는 아래쪽 모양 그대로 해서 물이 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사이티스 같은 거는 이 바깥쪽에 해서 이 리버를 잠길 정도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차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코로날 사진에서 보는 그런 이피전이 찬 모습인데요. 이거를
이거를 다 합친 모습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그 플루라 에피점 말고 그 플루라의 그 흉곽에 에어가 차는 걸 기흉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그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이거의 이미지를 잘 모르시는 것도 대부분이고, 이 기흉, 뭐 뉴모소락스 아니면은 뭐 엠피제마 이런 거랑 막 헷갈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기흉은 특징적인 그런 그 모양이 있기 때문에 첫눈에 딱 보면 이제 앞으로 잘 그 아시게 되실 겁니다. 기흉은 자연 기흉이 있고, 자연 기흉에는 또 1차성 기흉이 있습니다. 1차성 기흉은 원발성이라고 하는데, 원발성은 원인 질환을 뚜렷이 알 수 없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폐 실질과 장층 늑막 사이에서 공기가 고여서 풍선같이 부풀어 올랐다가 이것이 파열되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키 크고 마른 그런 젊은 남자한테서 잘 생긴다고 그러고요. 폐의 그 가장 윗부분에 이제 폐 기포가 이렇게 점점점 커졌다가 그것이 파열돼서 공기가 흉막강 안으로 들어와서 생기기 때문에 이런 그 폐 기포가 생긴 것을 잘라냄으로써 어떤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성으로는 뚜렷한 그 원인 질환이 있는데, 뭐 폐결핵이라든가 폐기포성 질환, 폐렴, 농양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2차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에 의해서도 많이 생기는데, 트라우마는 어디 흉부 쪽이나 아니면은 뭐 차에 의해서 아니면 날카로운 그런 그 물질에 의해서 그 관통상을 입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폐를 찌르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이로 공기가 새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특징적으로 보는 그런 기흉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이쪽 폐는 정상적이지만 이쪽 폐, 이 사람은 트라우마틱으로 해서 여기를 다치신 분인데 이쪽으로 그 아래 커트에 가보면은 이 갈비뼈 일부분이 뚫고 들어와서 이쪽으로 그 피가 약간 새면서 공기가 위로 뜨면서 이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거는 그 가스나 공기가 차는 것이고, 또는 폐포 또는 기관지와 흉막강 사이에 통로가 생기면 당연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기가 점점 팽창되기 때문에 밖에 있는 그 대기압의 공기가 점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폐를 눌러서 폐가 점점 쪼그라들어서 숨을 쉬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 관을 박아서 이걸 빼줘야 됩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이 그 장축 흉막이 파괴돼서 실질이나 아니면 실질의 공기나 기관지의 공기가 누출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불나 내지는 뭐 블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파열돼서 생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심플 엑스레이를 많이 검사를 하셨을 때 예전에 그러셨을 겁니다. 아마 심플 엑스레이 때 엑스레이 양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엑스레이 양을 조절해야 되는 검사 중에 하나가 엠피제마나 아니면 뉴모소락스 등이 있는데, 그러는 이유가 여기 있는 폐 실질이 실제적으로 기흉을 의심하면은 실제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쪽 반대편에 비해서 이게 쪼그라진 그런 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똑같은 양을 주면은 그냥 투과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전부 까매서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을 조금 줄여가면서 이 경계가 아무것도 없죠. 여기 보면은 경계를 보실 수가 있고, 이거는 굉장히 심하게 쪼그라진 폐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얇게, 이것보다 좀 덜하게 나온 경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긴 선으로, 그런 선으로 되어 있는 케이스를 볼 수가 있는데, 기흉은 일반적으로 이 안에 있는 폐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폐 안에 있는 그런 구조물들이 이 밖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에 그런 에어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뉴모소락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모소락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스캔해서 검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심하게 뉴모소락스가 생기면은 보통 유지하는 음압을 유지 못하고 폐가 콜랩스 되겠습니다. 완전 쪼그라들겠죠. 그래서 렁 세팅과 메디아 세팅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렁은. 세 번째로 풀모나리 하일럼이 있습니다. 폐문이라고 하는데, 이 폐문에는 일반적으로 렁이라는 거 하면 에이펙스하고 하일럼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로 크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베이스 이 가운데 있는 폐문이라고 하는 거는 폐동맥이나 폐정맥, 림프절, 기관지 이런 폐와 연결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서 이 크게 대부분 보이는 게 이 커다란 이 하얀 음영은
그 동맥이 되겠습니다. 그 정맥은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내려와 있고요. 이 다이아프램 아래에 이게 희끄무리하게 검게 보이는 거는 뒤쪽 렁이 되겠습니다. 학생들한테 간혹 물어보면은 여기 이게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대부분 80% 정도가 이거는 기관지라고 대답을 하는데 당연히 기관지는 아닙니다. 그 엑스레이를 그냥 그 투과했을 때 에어가 렁에는 에어가 꽉 차 있고 그다음 폐포 단위에서도 에어가 꽉 차 있는 그런 그 구조물이기 때문에 엑스레이가 들어가면은 그 하얀 거는 흡수가 많이 된 거고 까만 건 그냥 엑스레이가 지나가는 걸로 보시면은 흡수가 많은 거는 당연히 그 혈관계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하트는 굉장히 큰 펌프질하는 그런 그 기관이기 때문에 그 혈관에 혈액이 꽉 차 있겠죠. 그래서 더 하얗게 나오고 이쪽 거는 가지처럼 뻗어져 있는 이거는 폐동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트를 지나고 여기 있는 보이는 음영이 하트에서 나가는 에올타 아치에서 디센딩으로 내려오는 음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나토미를 잘 아셔야지만 어떤 검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부분에 그 하일런 부분에 어떤 메스가 있는데 그 메스를 정확히 검사를 하고자 했을 때 이 메스 있는 부분을 그 처방에 나올 때 예를 들어 루라운 뭐 하일런 메스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봐달라고 원했을 때 이 아나토미를 모르고서는 그거에 대한 그런 충분한 그런 검사를 해드릴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나토미는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왼쪽은 하트 때문에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 폐문의 위치에 따라서 그 병이 생기고 안 생기고에 따라서 이게 이제 1, 2cm가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많은 그런 그 기관들이 그 복잡하지만은 렁도 굉장히 복잡한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그 저희 학교 때 교수님께서 렁이 심플한 사진 하나에서 그 보여지는 그런 그 병이 가장 많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얘기를 알 것 같은 그런 정도고요. 그래도 그 제가 했던 공부 중에 굉장히 아직도 어려운 게 이쪽 렁인 것 같습니다. 단어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 렁 바로 아래에 보면 이제 다이아프램이 있습니다. 다이아프램은 평상시는 잘 안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안 보이는데 이렇게 얇게 그 복강, 그 흉강하고 이 복강을 나누는 그 근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상적으로 이제 그 구멍, 오프닝이 돼 있는 거는 IVC의 습하고 에올타가 되겠는데 이거 외에는 이제 오프닝 되면은 그 퍼포레이션 되는 거죠. 여기에 일반적으로 그 다이아프램이 이제 위치가 이렇다 아니면은 이쪽 끝에 CP 앵글이 이제 모양이 이렇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는 이렇고 비정상적인 거는 어떻다라는 거를 미리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지만 이 검사가 가능해지겠습니다. 그 외에 렁을 그 흉부를 구성하는 것 중에 이제 본이 이 중요한 그 렁하고 그 다음에 메디아스툼에 있는 그런 장기들을 전부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비클, 뭐 스터넘이라든가 아니면 그 립,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스파인이 얘를 받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로 그 여자 같은 경우 브레스트 내지는 그 이쪽에 체스트 월 그거를 지지하는 여러 가지 근육들, 지방들 그런 것들이 그 흉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은 이제 아나토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체스트에 대한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스트 검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간략하게 CT에 관련된 것만 써놓았습니다. 심플 그 체스트 엑스레이는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저기다 포함을 시켰고요. 컨벤셔널 CT는 요즘 HR 외에는 거의 하지가 않죠. 그 다음에 스파이럴 CT, MD CT, 그 다음에 CT 엔지오, 3D 등이 있겠고요. 당연히 두 팔을 올려서 그 슈파인 상태로 하는 게 거의 그 루틴화된 정통적인 그런 방법이지만은 제일 끝에 제가 이제 슬라이드 한 개를 넣었는데 거기는 프론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나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렁필드가 넓게 하려면은 인스피레이션으로 해서 최대한 호흡을 들여 마시고 해야지만 흉곽이 가장 넓게 펴져서 보이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익스피레이션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뉴모스락스, 엠피제마 같은 건 익스프레션 해야지만이 렁이 조금 더 이런 거를 진단하기 훨씬 더 좋습니다. 흉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CT 검사에는 대여섯 시간 정도의 금식은 가장 기본이고요. 음식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 음식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 사실은 흉부 검사할 때 음식을 먹어도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혹시 사이드가 나서 그 음식물이 넘어와서 아스피레이션, 그 폐 안으로 아스피레이션 되면 기도를 막게 되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한 6시간 정도는 금식을 해서 그 위를 텅텅 비워두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물은 드셔도 됩니다. 체스트 CT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관지인데요. 가장 큰 대기관지에서부터 트라키아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점점 세분화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론코스가 있겠고 좀 더 세분화되면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눠지는 브론코스가 있고 그 다음에 브론키올리,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알베올리, 그 다음에 엑시너스 이런 그 순서대로 되는데 여기서 보는 이제 마이크로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브론키올리는 이 빨간 요 선을 그 말하고요. 이 나머지 구멍이 숭숭한 데를 이제 알베올리가 되겠습니다. 심플 엑스레이를 이제 자꾸 넣는 이유는 심플 엑스레이에서 저희가 살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아까 여기서 이제 표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체스트 PA에서 피쉬가 보이는 게 이 마이너 피쉬가 되겠습니다. 호리존탈 피쉬. 메이저 피쉬는 라테랄 사진에서만 보이겠죠. 이 피쉬가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질환 같은 게 있을 때 이 피쉬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끌려가거나 밀려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쉬가 제자리에 있나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 아나토미컬한 그런 구조, 예를 들면은 에올틱 애뉴리즘 검사가 있다. 그것을 무엇을 보고 이제 결정을 하느냐. 심플 엑스레이가 가장 기본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응급실이나 아니면 흉통을 호소하는 그런 환자들이 왔을 때는 그 심플 사진을 먼저 검사를 하겠죠. 이 검사한 심플 사진에서 이 에올타 부분, 아치 부분이 예를 들어 커져 있거나 아니면은 이쪽으로 내려가는 이쪽 부분은 SVC가 되겠죠. SVC 내려오는 이 부분이 이상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 하트가 가운데에서 약간 밀리지 않고 이만큼 가 있다든가 다이아프램이 이쁘게 이렇게 모양이 매끈하게 길게 있지 않고 평평하게 있다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심플 사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후배님들도 많이 아셔야 될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여기서 이제 보이는 이거를 명칭을 따로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트라키아에 있는 이 에어가 되겠고요. 여기서 브론코스로 이제 갈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포케이션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 자리가 이제 SVC가 들어오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올타 아치가 되겠고요. 어센딩 에올타는 이 하트에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 스파인과 다른 구조물에 겹치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풀모나리 아터리가 되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명칭들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흡기와 호기시, 인스피레이션, 익스피레이션을 했을 때 폐하의 변화가 어느 정도로 되느냐를 한번 실제로 검사를 해봤습니다. 익스피레이션을 검사하는 경우에 이렇게 그 대신 복부에 있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좋겠죠. 복부 쪽이 넓어지니까. 그렇지만 인스피레이션 했을 때는 이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같은 환자인데 이만큼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폐하가 훨씬 넓게 잘 펴져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환자 검사할 때는 미리 환자한테 충분한 호흡을 연습시켜서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 검사를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HR 레졸루션 하이 레졸루션 검사에 대해서 이제 컨벤셔널에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브레인 쪽도 물론 하긴 하지만은 체스 쪽에서는 HR 검사를 이제 컨벤셔널 CT로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 이거는 해상력을 극대화해서 세밀하게 폐 실질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포성 질환이나 미만성 폐 질환, 폐 간질 질환 미만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넓게 퍼져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세 기관지 질환 등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그런 병명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풀모나리 엠피제마라든가 파이브로시스, 그다음에 뉴모스락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요. 브론키엑타시스, 그다음에 TB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할 레졸루션을 할 때는 슬라이스가 대부분 1mm 커트에서 위에 에이펙스에서 밑에 있는 그 CP 행글을 모조리 잘라서 뒤쪽 런까지 완전히 커트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이 꼭대기에서 아래 것까지 전부 다 1mm로 했다가는 몇백 커트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하지 않고 군데군데 이제 띄우는 그 간격이 어떤 병원은 5mm, 어떤 병원은 10mm, 또 하나는 뭐 예전 같으면은 뭐 20mm도 했습니다만은, 그거의 단점은 예를 들어서 이 사이에 이 커트 한 커트 된 이 사이와 다운 커트 된 이 사이에 리전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거는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웃 그 영상에서 항상 노들이 있나를 먼저 살핀 다음에 그 노들이 있는 부분을 다시 씬하게 검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1mm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게 될 건데요. 이 영상이 이제 이따가는 조금 더 자세하고 이쁜 영상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 거의 폐 표본 조직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가운데 있는 워리는 트라케아라든가 이런 혈관, 그 다음에 까맣게 되는 여기는 이제 폐포가 모여 있는 데인데 잘 보이지 않고요. 그 주위로 간질 조직이라 그래갖고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그다음에 이 피쉬가 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10mm로 해서 그 검사를 해봤는데요. 10mm에는 이런 그 표본 조직 같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있는 그 폐포성 질환이나 아니면 간질성 질환 같은 거를 거의 볼 수가 없겠습니다. 볼 수 없는 대신에 이런 그 혈관의 주행이라든가 아니면은 끝에 노들이 있다든가 그런 모양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요즘 들어는 이렇게 10mm까지 두껍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스피레이션과 익스피레이션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건 1mm짜리입니다. 1mm짜리 인스피레이션을 했을 때 물론 공기가 가득 들어가기 때문에 검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 익스피레이션 했을 땐 공기를 내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그 희끗한 이미지지만은 전체적으로 균일한 그런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피쉬에서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 중막이 이제 이 막기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5mm나 10mm 있을 때 두께 있을 때는 그 약간 이쪽하고 틀려진 그런 이미지가 나오겠죠. 이것이 이제 1mm 때 인스피레이션, 익스피레이션의 비교입니다. 익스피레이션 때는 이렇게 공기가 나가는 게 보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한 군데에 포카락에 어떤 에어 덴시티가 남아있다 그러면 그쪽이 이제 이상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HR의 익스피레이션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전체적으로 균일한 그런 검은 응형을 균일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스피레이션 때는 균일하게 이제 검은 음영을 나타내고요. 인스피레이션 때는 정상적으로 균일한 덴시티를 나타내지만 흑기보다는 검은 덴시티가 떨어지고 밝은 음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 예를 들어 이 부분에 검은 게 나타나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그 공기 축적이라 해서 에어 트래핑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 있고요. 이런 익스피레이션 때는 아까 얘기한 그런 피쉬 같은 게 훨씬 더 잘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익스피레이션 검사가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되겠습니다. 균일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흔히 지지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지오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더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이런 그라운드 글라스 덴시티가 나오는데 이런 거는 이제 이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HL 검사가 필요한 검사에는 폐섬유종이라든가 아니면은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폐결핵, 기흉 이런 것이 모두 다 HR 검사를 꼭 해야지만이 볼 수 있는, 확진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 게 이제 순서상 조금 빠르긴 했는데요. 이런 그 풀모나리 파이브로시스, 즉 폐 섬유종이라는 거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냅니다. 그림상으로 이제 이런 허니컴이라는 이런 덴시티를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의 원형 또는 난원형의 이제 낭성, 이렇게 둥그런 주머니처럼 되어 있는 그런 낭성 음영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스틱하다 그랬을 때 저는
어떤 뭐 시스트라서 물 종류인가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주머니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친 망상형 침윤이라고 돼 있습니다. 침윤이라는 건 필트레이션이라 그래갖고 그 어떤 관질 조직 같은데 이제 이상이 있으면 생기는 건데 거기에 혈관 같은 게 없어진 경우는 이제 인필트레이션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지지오라는 거는 그런 변화된 조직 내에 어떤 혈관이 남아있는 거를 대부분 지지오라고 많이 하겠습니다. 이거는 병리학적으로 표현이 되겠고요. 실제로 이런 것이 이런 식으로 폐에 거의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런 공기가 이제 그 공기 주머니에도 차이가 있는데 폐에 공기가 있다 해서 그게 무조건 나쁘거나 좋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 공기 그 크기에 따라서 이제 이름 붙이는 것도 틀립니다. 뭐 낭포 뭐 아니면 아까 얘기한 그 블랙 그다음에 불라 이런 것이 있는데 1cm 이상 뭐 2, 3cm 되는 커다란 거를 그 불라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건진에서 많이 하고 있는 로우도즈 령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조영제 주입이 없이 낮은 설량으로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체크하는 데 의미를 두겠고요. 령 스크린을 목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에이펙스에서 령 베이스만 나오기 때문에 령 자체만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50매스가량을 많은 병원에서 주고 계십니다. 이런 폐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폐는 폐 실질과 폐 간질로 크게 나누는데 실질이라는 거는 장기가 고유의 자체의 어떤 기능을 하는 거를 폐 실질이라고 하게 되겠고요. 폐 실질에는 폐포, 그다음에 폐포관, 폐포낭 이런 걸로 되는 페리페랄 에어스페이스라고 해갖고 말단 공기 공간이 되겠습니다. 폐 간질은 렁에서 기관지나 폐포나 또는 폐혈관을 제한 나머지 결합 조직으로서 이것들을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조직이 되겠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폐의 간질은 엑스레이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폐의 혈관 음영이 뚜렷하게 보이고 폐하가 맑게 보이는 게 그런 게 정상이 되겠는데 폐 혈관 음영에 이제 윤곽이 뚜렷하다든가 그 다음에 거칠게 보이는 거는 혈관 주위 간질에 병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표 벽에 있는 실질성 간질에 어떤 병변이 있다. 그러면은 폐하의 거미줄 모양의 음영이 결절살 음영하고 같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폐라는 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보면은 이런 많은 악성 내지는 양성 또는 폐 실질에 관련된 그런 병, 그 다음에 폐 간질에 관련된 병 이런 것들이 한 컷에 굉장히 무수히 쏠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폐 실질은 아까 폐포관, 폐포낭으로 이제 이루어진 말단 공기 공간이라고 그랬는데요. 알베오루스는 0.1에서 0.2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다가. 이런 것들이 400개 정도 모이고 폐포관을 합쳐서 폐세엽, 엑시너스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서너 개 모아서 다시 폐소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폐포 벽 사이에는 콘공이라 그래가지고 구멍이 뚫려 있어서 어떤 병 하나가 이 부분에 생기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파급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똑같은 그림을 두 개를 그냥 놔봤는데요. 폐 간질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단 폐포 공기 공간이 있겠고요. 이게 아까 콘 공간, 콘공 이렇게 뚫려 있는 그런 구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병이 생기면 이쪽으로 파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엠피제마 같은 게 생기면 한 공간에서 이쪽 것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커다란 공기 주머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포 주위에 있는 이런 간질, 이런 것들이 이제 간질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폐포성 병변에서 보이는 음영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필트레이션 침윤이라고 그러죠. 많이 침윤이라고 하는데 이런 침윤 음영은 폐포강이나 간질에 상관없이 이상세포 성분이 증가한 상태가 되겠고 경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는 패치 섀도우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패치 섀도우가 뭘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것도 지지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지오라면 조금 더
그 병이 조금 더 조금 더 확실하게 됐을 때 지지오라 그러고, 막연한 그런 경계가 불확실한 그런 음영들이 이제 산재했을 때는 패치 섀도우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음영이 확대되고 융합되면은 인필트레이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마이크로 노듈러 섀도우, 이런 것들은 5mm 이하의 원형이나 그와 비슷한 음영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밀리터리 섀도우라 그래갖고 결핵, 아주 잔잔한 그런 결핵들이 있습니다. 거의다가 비슷비슷해서 한 번에 이렇게 이걸 알아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아까는 이제 간질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페퍼성 병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페퍼성 병변은 그 고형질화, 즉 말당 그 공기 공간 내에 이제 공기 대신에 염증 세포라든가 삼출액, 혈액, 그것들이 이제 대신 치환돼서 채워진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폐, 렁 자체의 용적, 볼륨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콘솔리데이션이라는 게요. 그 다음에 이거의 특징은 또 몇 가지 있는데요. 기본 음영은 세엽성 음영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대표적인 게 에어브론코 같은 게 있습니다. 에어브론코는 기관지 내 공기 음영이 그 폐포 공간에 고형질화가 돼서 나타나는데,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폐포 공간에 다른 이물질이 채워지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는 공기가 상대적으로 돌출돼서 보이기 때문에 에어브론코그램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균일한 음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볼륨엔 아까 같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변화가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아텔렉타시스 내지는 렁 콜랩스, 쪼그라드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 폐포 내의 공기가 빠져서 폐가 쪼그라진 상태를 그 아텔렉타시스라고 합니다. 콘솔리데이션은 그 자체가 이제 다른 걸로 치환이 됐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그 부분이 이제 하얗게 그렇게 변화가 있는데, 무기폐 같은 거는 그 공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폐포가 쪼그라져서 그 폐의 부피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엠피데마가 있습니다. 네, 콘솔리데이션도 여러 가지 위치에 대해서 나타내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상엽 정도에 나타난 그런 콘솔리데이션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있는 아까 얘기한 정상적인 피슈가 이 위로 이렇게 약간 끌려간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어브론코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 바깥에 있는 이런 음영들이 치환돼서 보이기 때문에 얘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돌출되어서 에어브론코그램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그 콘솔리데이션은 공기 대신 다른 물질이 차서 폐가 경화되는 상태이고, 이거는 페퍼성 폐 질환이 되겠습니다. 아텔렉타시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무기폐라고 하는데 그 폐 허탈, 콜랩스라고도 하고 아텔렉타시스라고도 하고요. 폐포의 병변이고, 그 다음에 기관지 폐쇄, 기관지 확장, 외부 압박에 대해서 그 폐포의 공기가 빠지면서 폐포가 쭈그러지고 폐의 부피가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뉴모스락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뉴모스락스하고는 약간 틀리되겠고요. 폐가 쭈그러들면서 그 피슈를 끌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 폐 옆 관열 피슈죠. 이게 그 전이 되겠습니다. 즉 폐가 불완전하게 펴져 있는 상태를 흔히 무기폐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무기폐가 생기면은 그 용적이 폐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감소된 어떤 용적을 채우기 위해서 인접한 폐엽에서 대상성 폐 기종이 일어나고 채우려고 하니까 그 부풀어지겠죠. 그 다음에 반대쪽 그런 종격동 구조물들이 무기폐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뉴모스락스 같은 경우는 반대쪽으로 밀어내는데 얘는 무기폐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성 폐쇄, 만성 폐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전부 그 이런 그 무기폐로 그 진행하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모양인데, 이런 그림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가 보이는 게 결국은 여기 보이는 피쉬가 이게 따라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게 된 거고요. 이 부분이 그 쪼그라진 그런 용적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렁 세팅하고 메타 세팅 다 필요해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여기 보면 피쉬가 이렇게 그 따라 올라가겠죠, 이렇게. 폐기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종은 기관지 폐쇄 또는 종말 새 기관지의 원위부에서 그 끝쪽이죠, 거의. 끝쪽에서 기도벽 파괴로 인한
그 에어 그 스페이스가 이상하게 이렇게 이상 증강이 된 상태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이게 따로따로 폐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것들이 터져서 하나로 합쳤기 때문에 무수한 공기들이 저희 눈에 이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폐에 들어있는 공기가 커져 있기 때문에 폐의 방사선 투과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상보다 훨씬 더 검은 음영을 나타내겠고요. 부풀은 폐로 인해서 아까 마찬가지로 피슈가 또 전이 됩니다. 전이는 그 위로도 갈 수 있겠고요. 다른 생기는 쪽으로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 폐문, 종격동, 가로막이 병변과 반대편으로 밀려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불라를 형성하겠고요. 아까 얘기하다시피 이런 불라 같은 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이런 작은 불라부터 시작해서 작은 블랙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이 터져서 커진 불라까지 여러 가지 공기주머니가 골고루 이제 섞여 있는 경우도 많고 군데군데 한두 군데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배 많이 피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미만성 폐기종이라는 건 폐 전체에 생깁니다. 이거는 이제 풀모너리 엠피제마의 그런 그림인데요. 이거는 정상적인 폐가 되겠고요. 이거는 공기가 이제 폐포가 터져서 하나의 공간에 만들어진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엠피제마가 모양이 굉장히 여러 가지 모양을 나타내는데 위에 에이펙스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끝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나 생길 수가 있지만은 위쪽에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다랗게 공기처럼 생기지만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뉴모소락스하고 틀린 점은 뉴모소락스는 이 폐 공기 자체가 이렇게 찌그러드는데 얘는 폐는 모양을 유지하고 그 안에 이제 공기가 치환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커다랗게 따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엠피제마가 그냥 하나만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어디 생겼냐에 따라서 또한 이름이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풀모나리 엠피제마는 폐 자체에 이제 풀모나리니까 폐 자체에 이제 엠피제마가 생긴 게 되겠고요. 서브큐 피하 기종이 되겠습니다. 서브큐는 어디냐? 여기가 되겠습니다. 흔히 트라우마 환자나 아니면 많이 다쳐서 오는 환자, 또 그 외의 환자들이 보면은 이런 음영들이 쫙 깔려 있는데 이게 뭔가 굉장히 궁금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서브큐 엠피제마라고 하고요. 가운데 종격동에 있는 거는 메디아스티널 엠피제마라고 합니다. 이런 서브큐 엠피제마 같은 거는 피부 바로 아래층이나 또는 근육층에 공기가 들어가는 거를 일컫는 거고요. 폐나 또 식도 쪽에 공기가 터져 나와서 피하로 번지는 것입니다. 폐의 과팽창으로 인해서 형성된 기포가 종격동에서 목 주변 피부 밑으로 유입돼서 생기기 때문에 여기 뒤에 나오는 이거 말고 보면은 넥 쪽에도 이런 음영이 많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다 서브큐 엠피제마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런 풀모나리 엠피제마도 있지만 이거는 미만성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쫙 퍼진 걸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체적으로 무수히 많은 여기서 잘 보이실런지는 모르겠지만 무수히 많은 이런 공기주머니들이 이렇게 다 터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기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 섞여 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풀모나리 엠피제마에 되어 있고, 이제 폐 간질. 뒤쪽으로 가다 보면, 폐 간질, 폐포성, 이것들이 조금 섞여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폐 간질이라는 것은 렁에서 기관지, 폐포, 그 다음에 폐혈관을 제외한 나머지 결합 조직을 말씀드리는데요. 기관지 주위나 혈관 주위, 폐포벽, 흉막 하에 분포해서 여기에서 어떤 병변이 생기면은 이게 폐간질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폐간질 또한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병변이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으로 파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관 주위나 실질적 아니면 흉막하 간질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혈관 주위 간질은 혈관하고 기관지를 둘러싼 결체 조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영이 흐릿하고 거칠어배고, 흐릿하고 거칠한 거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그 정도가 어느 정도나 세냐 가느다라냐, 얇게 나오냐 아니면 두껍게 나오냐, 이런 차이가 굉장히 미묘한 차이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성 간질에는 그 폐포 벽하고 못의 혈관 사이에 이제 그런 간질이 존재하는데 이것에 이상이 오면은 거미줄 모양, 새망, 가느다란 그물 모양 이런 것들이 그 눈에 보입니다. 같은 음영 같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선상 음영도 있고 그것이 그 얼기설기 모인 그런 가느다란 그물 모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질성 병변에서 보이는 음영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렉티큘라 그 오파시티라 그래가지고 망상 음영이라고 그 흔히들 일컫는데 이거는 액체나 섬유성 조직에 흔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염증 세포, 그 다음에 종양 세포 간질성 섬유 그물을 두껍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기도 주위, 그 다음에 혈관 주위 조직 비우 이런 식으로 망상 음영이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콘솔리데이션도 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지지오라는 게 간질성 병변에서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 영상에서 지지오 같은 게 보인다. 지지오가 흔히 보이면은 그게 뭐라고 딱 뚜렷하게 그 임프레션을 딱 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팔로우를 합시다 하고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것 자체 가지고는 어떤 병명을 잡아내긴 힘들고 그걸 이게 뚜렷한 어떤 그 영상이 아니고는 그 팔로우를 통해서 내지는 다른 검사를 통해서 그거를 확진하게 되겠습니다. 간 유리 음영이라는 거는 그 혈관 음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거는 아까 인필트레이션이라 되겠죠. 그다음에 음영은 사라지지 않고 폐 음영이 증가해서 허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지지오라는 거는 유리가루처럼 그 뿌연 유리가루처럼 그런 음영을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폐포벽이 두꺼워졌다든가 아니면 폐포에 폐포 플루이드 있을 때 관찰이 됩니다. 일단 렁에서 하얗게 된다는 건 흡수가 많은 거고 흡수가 많다는 거는 좀 어떤 물질이 밀도가 높은 물질이 있게 되는 거죠. 렁에 있는 공기보다 훨씬 더 그 엑스레이 흡수를 잘하는 염증이나 혈관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섬유질화된 그런 병명들이 있었을 때는 좀 더 지지오 타입으로 하얗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뭔가 진행되는 병면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팔로업 스터디가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지오인데요. 아까 인스피레이션, 익스프레이션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얼룩덜룩한 이런 무늬가 있는 게 이게 이제 지지오의 대표적인 건데 이게 있으면은 간질 조직의 어떤 그 간질성 벽면에서 그 보이는 그런 거라고 이제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로우 도주를 검사하셨는데 검사했을 때 뚜렷하지는 않지만 이 커트 하나가 이 긴가민가하게 얇게 퍼져 있는 종이짝같이 얇게 퍼져 있는 그런 덴시티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지지오가 있는데 이거는 팔로우 스터디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인터스티셜 뉴모니아가 되겠습니다. 뉴모니아는 그 간질성 그 폐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고름이나 아니면 염증성 그런 것들이 차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자보는 그 상대적으로 에어 브론코가 이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것도 군데군데 산재된 그런 뉴모니아가 되겠습니다. 뉴모니아는 거의 염증이기 때문에 그 덴시티가 굉장히 하얗게 나타내게 되겠죠. 이제 롭 단위로 해갖고 그 뉴모니아가 생긴 건데요. 아까 얘기한 그 상엽, 중엽, 하엽 중에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중엽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PA 상에서 보면은 꼭 아래쪽에 있어서 하엽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그 중엽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꼭 라테랄 사진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쪽 거는 상엽 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페퍼슨 경화, 컨솔리데이션은 에어스페이스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이는 이 겉에 있는 이런 하얀 음영이 불분명하고 또렷하진 않습니다. 희미한 음영이 되겠고요. 그와 상대적으로 이렇게 에어브론코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퍼지는 거는 그 콘공이라는 것을 통해서 병경이 파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관지 확장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것은 기관지나 또는 새 기관지 내경이 여러 가지 이유로 비가역적으로 넓어지는 겁니다. 비가역적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킨 물질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얘기하겠죠. 치료를 해도 원래대로 이게 쪼그라들어서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져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비정상적이고 영구적인 확장이 되겠습니다. 브랑키아 월에 염증이 이제 생기면은 이게 반복적인 낫다 아니면은 다시 염증이 생겼다 이런 반복적인 재발을 통해서 섬유화가 되겠죠. 섬유화가 되고 나서 이게 이제 만성기관지염이 됩니다. 그리고 만성기관지 염증이니까 아무래도 세균이 증식하겠고 탄력 조직이나 아니면 연골 같은 게 트라키아 그 기관지를 감싸고 있는 그런 연골이 파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균 증식에 의해서 분비물이 저류가 되고 기침이 심해지면은 호흡하면서 기관지 압이 증가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그런 기관지들이 점점 늘어나서 확장되고 더 이상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모양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다 그 시스틱한 낭성으로 된 어떤 주머니 같은 그런 모양의 그 브랑키 에타시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 종이에는 이제 형태학적으로 이제 여러 개를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시스틱한 낭성, 폐 이런 주변부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점 확장이 되겠습니다. 앞에 본 것과 같이 이 가운데보다 이 바깥쪽으로 갈수록 그 기관지가 확장돼요. 호흡시 이제 기관지 압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기관지가 확장돼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고 여기를 커트하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복부 쪽에서 나왔지만 크러스트 오브 시스터, 이게 크러스트라는 게 어떤 게 군집해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도 그런 단어가 쓰입니다. 이런 시스틱한 것들이 이제 그 보글보글 몰려 있는 그런 군집한 모양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본 그런 이미지 중에서는 이제 레벨이 자세히 보면은 그 분비물이 찼기 때문에 그 에어 플루이드 레벨을 형성하는 게 있고요. 이 달려있는 모습이 꼭 포도송이 같다고 그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분류를 따로 해놨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비결핵균이 된다고 합니다. 또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게 있나 하면은 이거는 이제 썩 좋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쪽하고 비교했을 때 요 기관지, 요 월이 있는 까맣게 들어가 있는 이게 이제 기관지인데 이쪽보다 조금 넓어졌는데 이거는 원형을 유지하면서 균등하게 이제 관처럼 늘어나는 상태로 기관지가 그 주행하게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어떤 기찻길 모양이나 그런 모양도 있지만은 링 반지 모양, 이 링 모양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습니다. 또는 정맥류 모양인데 그 정맥류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이 그 나오는데 이 기관지 벽이 이제 불규칙해서 염주 모양 또는 진주 목걸이를 이렇게 뭐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모양으로 이제 보인다고 하고요. 이거는 뒤에 그 섬유화된 하얀 거는 이제 섬유화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기관지가 이런 거는 이제 낭성으로 해서 시스틱하게 해서 기관지만 늘어났지만은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섬유화가 진행돼서 같이 보이는 거고요. 이쪽 거는 그 같이 혼합된 같은 사람인데 혼합된 경우입니다. 이쪽은 염절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이쪽은 또 낭성으로 보이겠고요. 여러 가지 그 모양을 같이 한 사람 앞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엑터시스의 이미지의 특징은 그 기관지 내경이 굉장히 큰데 이거는 이제 동반한 폐 동맥보다 클 때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얘가 이제 폐동맥이라고 하면은 이 폐동맥 기관 그 넓이보다 이 내경이 1.5배 이상 클 때를 그다음에 그 브랑키 에타시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반되는 소견은 이제 특별한 거는 이렇게 주위에 섬유화가 돼갖고 아까 같이 하얗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것 또한 익스프레이션 때 공기를 가둔 다음에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좁아져 있으니까 못 나가겠죠? 못 나가기 때문에 에어 트래핑 현상을 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그 모자익 음영을 같이 얼룩덜룩한 모습 보셨죠? 그런 음영을 같이 나타내는데 그런 모자익 양상의 그런 저음소 병소는 쇠기관지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심플 사진에서 보는 기관지 확장증이 되겠습니다. CT에서 보면 확실하게 알겠지만은 처음부터 CT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심플 엑스레이를 먼저 검사를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심플 엑스레이에서 이런 식으로 낭성으로 보이는 에어 주머니가 되겠습니다. 이런 에어 주머니가
완전히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이런 기관지 확장증을 확진하고 그 다음에 보게 되겠고요.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섬유화된 많은 그런 하얀 음영들이 같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폐결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흔히 이제 폐결핵은 어른들한테 많이 나타내는 줄 알지만 이제 1차적으로는 소아에게도 많이 나타냅니다. 하지만 큰 흔적 없이 치유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신에 치유된 대신에 석회화 침착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성인들한테 이제 나타날 때는 에이펙스 부분에 환기가 안 되는 에이펙스 부분에 많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다양한 음영들이 이제 생겨서 재감염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모양이 나타나겠고요. 특징적으로 이제 공동 캐비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석회화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섬유화돼서 섬유화도 있겠습니다. 결핵은 그런 막대 모양의 이런 세균이 이제 폐에 침입하여서 어떤 세그멘트 단위나 아니면 롭 단위, 얘는 아까 얘기한 상엽이 되겠습니다. 이 상엽, 한 롭을 차지하는 것으로 폐에 환기가 안 되는 상엽, 안테리오, 내지는 중엽, 이런데 이제 환기 안 되는 부분에 잘 증식을 하게 되겠고요. 호모지니스하게 있겠고, 또 이런 결핵 같은 거는 이렇게 좁쌀 뿌려놓은 듯이 이렇게 되는 거는 전체적으로 미만성으로 많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작은 결절을 형성하는, 이거는 한눈에 딱 봐도 결핵이고, 또 이런 객혈도 물론 있습니다. 옛날 폐병 환자 객혈을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는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거 말고도 보면은 이 지저분한 어떤 음영을 나타내면서 주위에 있는 그런 위성 병소를 많이 거늘리고 있는 이런 중심 병소가 있고, 이런 것들은 거의 TB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떤 파이브로틱 체인지나 석회화 정도가 있기 때문에 덴시티가 당연히 하얗게 나타나겠죠. 결핵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어떤 캐비티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런 캐비티는 1mm 이상의 벽을 가지면서 내부에 공기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폐 종괴 내부가 괴사된 다음에 그 괴사된 물질이 기관지를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되고 그 자리에 공기가 차서 원래는 생기는 건데요. 이런 병 모양에 따라서 스무스하냐 이레귤러하냐에 따라 또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스무스한 걸 보통 이제 이런 것들 거의 결핵이라고 하고 에어 플루이드가 있으면은 크게 있으면은 폐 농양 압세스라고 많이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레귤러하는 건 당연히 폐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기에 좋은 게 이제 먹기도 좋다고요. 보기 싫은 거는 거의 나쁜 거가 많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결핵성 공동은, 이 결핵성은 주위에 이렇게 많이 이런 위성 병소들, 위성 결절, 그 다음에 내부의 어떤 석회화, 그런 것들을 동반하게 되겠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대표적인 이런 위성 병소를 거느린 그런 결핵이 되겠습니다. 물론 루틴 테스트 내에서도 HR을 포함해서 검사를 많이 하겠지만은 요즘은 HR 검사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로우도즈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병원에마다 조금 틀리긴 하는데 루틴 테스트에 대부분 HR을 넣는 게 이제 많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루틴 테스트는 이네스를 해서 하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의 스카웃 이미지를 보면은 스카웃에서 가장 볼 게 뭐냐면 이제 스카웃 할 때 HR을 해야 되는데 어떤 큰 병변 말고 작은 노들 같은 게 있나를 우선 살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마찬가지로 애니리즘을 의심하는, 에올틱 애니리즘을 의심하는 그런 모양을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프램이 온전한가, 내지는 이 트라키아 부분이 일자로 돼 있나, 내지는 이렇게 밀렸으면 이 부분까지 레벨을 잡아서 검사를 해주는 게 맞겠습니다. 또 레벨을 잡을 때 에이펙스만 달랑 잡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사이로이드까지 포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 레벨을 이제 많이 헷갈리는데,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이 뒤에 쪽 렁이 이 뒤에까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이 오목하게 된 요 사이는 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쪽 렁의 음영하고 이 간의 음영하고 평균치로 하자면 얘보다는 흐릿하고 그 다음에 아주 하얀 건 아니고 하는 요런 음영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요 뒤에 있는
그 뒤에 있는 런까지 하려면은 여기서부터 아래 레벨이 여기까지 끊는 게 아니라 요 아래 부분까지 이렇게 끊어야 되는 거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까 이게 트라케아 모양이 약간 휘어져 가지고 레벨을 좀 올린 경우가 되는데 이렇게 사이로이드 쪽에 이게 문제가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로이드를 포함하고 아래쪽은 아드레날 글랜드를 포함하는데 렁 캔서가 주로 브레인 쪽 내지는 이 본 쪽, 그 다음에 리버나 아드레날 글랜드로 조금 많이 그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반드시 아드레날 글랜드 여기 보이시죠? 요 모양을 포함해야 됩니다. 조금 더 내려가야 되겠죠. 조용 증강한 그런 그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시간상 부위별로 따로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은 그 이 각각에 대한 부위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조영제를 인핸스를 했을 때, 조용을 했을 때 조영제를 주입하고 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무엇인가, 어떤 영상이 가장 먼저 나온가를 아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주로 오른쪽으로 그 이거를 많이 하는데요. IV를 많이 하는데 오른쪽으로 들어간 게 이제 SVC를 거쳐서 들어가서 라이트 에이트리움으로 들어가겠죠. 라이트 에이트리움에 들어가서 벤트리클 지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풀모나리 아터리입니다. 그래서 풀모나리 아터리 그 엠볼리즘 검사할 때는 15초, 뭐 짧게는 10초 만에 검사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얘가 이 시옷자 모양의 사람 인자 모양, 여기 있는 풀모나리 그 아터리가 가장 먼저 나오고 얘는 얘 두 개 어센딩, 디센딩 아orta는 나오지 말아야지 이제 제대로 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얘네가 이제 폐로 갔기 때문에 폐로 간 그런 그 혈관들이 다시 걷어들여서 어디로 오냐면은 얘한테로 이제 그 PV를 거쳐서, PV는 풀모나리 베인이죠. 풀모나리 베인을 거쳐서 보면 요 가지가 있습니다. 요 가지를 이제 따라가 보면 풀모나리 베인 거쳐서 LALV를 통해서 그때서 이제 에올틱 아치, 어센딩 에올틱, 에올타 아치 디센딩 이렇게 해서 온몸으로 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근 그레이트 베셀들의 이제 명칭 같은 건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어느 게 먼저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검사하는 방법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딜레이 타임이 좀 틀려지게 되겠습니다. 에올틱 애뉴리즘 검사를 하는데 풀모나리 타임을 줄 수도 없고, 풀모나리 검사를 하는데 에올틱 애뉴리즘 그 타임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풀모나리 검사를 하는데 에올틱 애뉴리즘 그 타임을 많이 적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둘 다 나오니까. 렁은 여러 가지 그 에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베슬도 있고, 그 다음에 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덴시티만으로 윈도우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윈도우 세팅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렁을 보고자 하는 렁 세팅, 메디아 세팅, 본 세팅. 렁은 당연히 렁이 잘 보여야 되니까 렁 안에 들어있는 에어 값을 주려면 마이너스 값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윈도우를 많이 벌려야 됩니다. 많은 그 영역을 볼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메디아 세팅 같은 경우는 주로 이 혈관, 주의 조직, 림프노드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 적정한 메디아 세팅 값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본은 다른 거는 다 음영을 죽이고 이 본값 위주로 해서 프랙처라든가 아니면은 그 본으로 매치됐다든가 그런 거를 그 확실하게 볼 수가 있게 세팅을 조절해야 됩니다. 렁에 이제 인핸스를 하는 이유는 주로 렁 캔서를 확인하는 것도 그 주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렁 캔서라는 거는 폐 종양이라는 거는 렁 캔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폐 종양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폐에 생기는 모든 양성과 악성 종양을 다 합치면 폐 종양이라고 합니다. 양성도 폐 종양, 악성도 폐 종양. 근데 대부분이 악성 종양이 95% 이상을 차지하게 되겠고요. 그 악성 종양을 폐암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폐암 하면은 그 폐에 생기는 양성이 아니라 폐에 생기는 악성을 얘기하게 되겠고요. 폐에 생기는 암은 원발성, 전이성이 있습니다. 원발성이라는 거는 폐에서 처음 발생해서 자라나 그 원래의 자식이라고 보겠죠. 원래의 이제 자식인 그 원발성
1차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폐에서 처음 발생해서 자라서 이제 다른 쪽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게 있겠고요. 전이성 폐암은 2차성, 주호원자식이죠. 다른 장기에서 이제 발생해서 혈류를 타고 폐 실질로 전이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2차적으로 자라는 게 되겠습니다. 원발성과 전이성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임상적으로 폐암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1차성 원발성 폐암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병리 조직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기관지 근처에서 잘 자라거든요. 기관지나 폐포의 상피세포,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결론지어서 폐암이라는 거, 렁캔서라고 하는 거는 기관지나 폐포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한 1차성 악성 종양을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브론코제닉 칼시노마라고 흔히 얘기하는 게 그 폐암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이 상피 조직이 뭐냐 하면 세포 사이에 이제 물질이 거의 없어서 인접 세포하고 밀착돼서 구성된 건데요. 이거는 장기의 표면을 덮거나 또는 속 공간의 표면을 덮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지 근처에서 자란 폐암이 기관지를 막게 되고 기관지로 커지게 되고 그 옆에는 폐 실질로 자라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맷제도 잘 되고요. 세포 모양은 다각형이지만 어떤 세포들은 매우 불규칙한 모양은 하고 있습니다. 폐에서 자라는 것이나 폐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어떤 모양이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만한 거는 몇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여기서 신체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물질은 이런 상피를 통하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 상피는 속 공간과 결합 조직 사이에서 어떤 그 관문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얘는 웃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편평상피암의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합니다. 이 상피세포 조직이 이제 가운데는 핵이고 푸른색이 이제 세포질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폐암 중에 가장 흔한 편평상피세포암은 폐 중심부에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웃고 있는 거에 비해서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피는 두 가지 요소. 세포 모양이나 층수에 따라서 분류하는데 가장 많은 게 스퀘어머스 셀, 이것이 가장 많은 렁캔서입니다. 이 발생 부위는 주기관지 중심부, 이 기관지 중심부 파란색 있죠? 여기서 발생해서 이 종양이 점점 자라납니다. 자라나면 기관지 내경을 좁아지게 하겠죠. 기관지 내로도 자라나고 기관지 바깥쪽으로도 자라나서 기관지 주변에 있는 폐 조직을 인필트레이션, 침입을 하게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여기를 중간 가장 큰 가지를 폐쇄시키면은 이 원위부에 있는 폐 실질의 공기가 차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폐쇄성 폐렴, 그 다음에 공기가 안 가니까 무기폐,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여기에는 스퀘어머스 셀 칼시노마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스몰셀 칼시노마, 이것들이 이제 주기관지에서 발생하는 센트럴 튜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T에서는 잘 보이지만 체스트피에서는 종양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은 기관지 폐쇄에 의해서 종양 자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기관지를 폐쇄시키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폐렴이나 내지는 무기폐가 이제 주된 소견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렴이나 무기폐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게 있으면은 반드시 CT를 검사를 해서 그 안에 이제 메스가 있나 아니면은 어떤 캔서의 그런 흔적이 있나 그걸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주기관지에서 이제 발생하는 중심부에서 발생하는 그런 악성 종양이 있는가 하면은 주로 폐 말단, 이 주변부에서 페리페랄 튜머라 그래갖고 주변부에서 생기는 그런 튜머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 가운데 생기는 게 나쁜 거긴 하지만은 이 바깥쪽에 생기는 거에 몇 프로 이상이 훨씬 치사율이 높다고도 합니다. 이거는 여기는 이제 기관지를 막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폐쇄성 폐렴이나 그런 게 일어나서 금방 표시가 되겠지만 이 주변부에 있는 작은 기관지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워낙 작기 때문에 별로 이런 폐쇄성 폐렴이나 아니면 무기폐 같은 게 이렇게 방사선적인 그런 소견에서 보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페리페라에서 생긴 것이 주변에 이제 폐 조직 사이로 이렇게 침투해 들어가서 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주로 그냥 작은 둥근
결절이 있고 메스, 어떤 종양 형태가 있습니다. 작은 둥근 결절은 이제 3cm 이내, 이런 거는 반드시 감별이 필요합니다. 양성이냐 악성이냐, 아니면 양성 악성이 혼합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치료가 틀려지겠죠. 그래서 작은 둥근 결절은 계속 팔로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감별을 반드시 필요한데, 그 다음에 3cm 이상의 어떤 종개형 모양, 메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폐암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데노칼시노마가 이제 주로 그 폐 주변부 기관지에서 발생을 하는 경우고요. 그다음 폐 주변부에 있는 것 중에 큰 거 말고 작은 1cm 이하나 내지는 1, 2cm 이하의 작은 결절 하나가 있는 걸 이제 SPN이라고 하는데, SPN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SPN이 있으면은 그 SPN 내에 이제 석회화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그 내에 그 지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양성이냐 악성이냐를 딱 구분지게 됩니다. 얘는 그 런캔서 셀이 되겠습니다. 이거 보다시피 이 기관지 주위로 해서 그 메스가 발견되게 되겠습니다. 메스가 점점 커지면서 이 기관지를 찌부러뜨리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근위부에 이제 여기서는 요 쿼터에서는 안 보이지만은 그 기관지가 폐쇄돼서 생기는 뭐 어떤 무기폐라든가 폐렴이라든가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기관지를 거의 막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SPN이라는 것은 폐에 있는 3cm 미만의 둥근 모양의 이제 단일 결절을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런 캔서인 경우에는 그 아무런 증상이 없이 우연히 발견되는 조기 폐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거는 이제 치료 시에 예후가 좋겠습니다. 이런 결핵종과 암의 구별을 어떻게 하냐? 양성은 유가종, 과호종. 과호종이라는 거는 하마토마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게 가장 특징적이 되겠습니다. 악성은 폐암이고 전이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절이 그 여러 개 있고 혈액성 정이, 폐혈성 그 폐렴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결절이 있는데 무조건 악성은 아니고, 이거에 이제 양성 소견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있으면 아, 양성에 가깝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HR 그 얇은 슬라이스로 저기 스캔한 얇은 뭐라 그럴까, 얇은 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슬라이스에 이제 걸려 있지만은, 만약 이걸 두껍게 할 때는 꼭 앞에서 얘기한 꼭 지지오 같은 그런 그 패턴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지지오 패턴이 있다 하면 반드시 그 얇은 슬라이스가 필요하고, 그다음 팔로우 그런 스터디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성 결절의 그 소견으로는 석회화가 이 내부에 있냐 없나, 또 결절의 모양이 매끄러운가, 아니면은 악성같이 불규칙한가, 그 다음에 위성 결절이 주위에 있나 없나, 또 결절 주위에 이제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작은 결절이 있을 때는 그 양성이 악성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팔로우 검사를 했을 때 2년 추적 조사 시 이것이 이제 결절이 성장하는데 2배가 되는 경우가 한 달에서 2년이라고 하는데, 한 달 내에 2배 이상으로 커진다든가, 내지는 그 2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는데 2배가 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폐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회화가 있긴 하지만 석회화도 양성 석회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악성 석회화가 있습니다. 양성은 그 미만성, 중심성, 뭐 층상, 팝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 악성은 이제 한쪽으로 이제 편향돼서 보이는 이런 그 에센트릭 같은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침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이성 폐암은 딱 눈으로 보기에도 그 리버 같은 것도 보면은 전이성은 멀티플하게 이제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나타난 경우가 많은데, 리버와 같이 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발성으로 림프노드나 아니면은 그 혈양성으로 해서 여러 군데로 이제 퍼지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SPN이 있어서 가만히 살펴봤는데, SPN을 5mm나 10mm로 해서 듬성해서 한 커트로 딱 꺼내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 이제 그 작은 어떤 덴시티 높은 칼시피케이션이 있나, 아니면 이렇게 작은 그런 지방 조직이 있나 없냐, 이걸 반드시 살펴줘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까만 아주 보이지 않는 작은 지방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칼시피케이션이 있어서 이거는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그 바깥쪽처럼 이렇게 그 모양이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그 양성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내부에 약간의 그 칼식표션이 있지만은 칼식표션이 한쪽으로 편향됐기 때문에 이것도 양성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 농양이 있는데 폐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그 주변 조직에 이제 감염된 후에 조직이 죽어갖고 배출이 안 돼서 고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폐 안에서 어떤 주머니 형태로 이렇게 차 있기 때문에 에어플루이드 레벨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피에 라테랄이 되겠고요. 주로 우측 폐에 많다고 합니다. CT로 한 건데 이거는 누웠기 때문에 아까하고는 조금 틀린 모양이 되겠죠. 이건 이렉트로 해서 이런 모양이 되겠지만은 얘는 누웠기 때문에 이 에어가 위로 차게 되겠습니다. 이 커다란 주머니가 다 압세스 주머니가 되겠고 이분은 나중에 드리네지하고 치료를 해서 정상에 거의 가깝게 그 돼 있는 것까지 봤습니다. 이런 에어하고 그 플루이드 레벨이 딱 경계가 지어져 있는 걸 확실하게 그 보여주는 게 거의 그 압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이 이제 그 폐 실질이나 폐 간질 뭐 그런 쪽에 관한 그 병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혈관 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혈관 검사는 이제 크게 나누면은 이제 에올틱 애뉴리즘 검사를 위주로 많이 검사를 하는데요. 에올틱 애뉴리즘 이런 거는 이제 동맥경화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트라우마나 이런 거 있어서 혈관이 찢어지거나 부풀어 오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겠고요. 그다음에 혈관 벽이 찢어지는 다이섹션, 하지만 혈관이 막히는 병, 스럼버스, 그 엠볼리즘 그런 것 등에 의해서 이제 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겠고요. 그다음 풀모나리 아터리 엠볼리즘 검사가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혈관의 구조는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그 내막, 중막, 외막이 있는데 요 막과 막 사이에 동맥은 탄력막이 하나씩 더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맥은 어떤 그 큰 심장에서 내보내는 그런 프레셔를 크게 받기 때문에 탄력막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찢어지지 않는데 이것들이 이제 사이에 찢어지면은 그 다이섹팅 애뉴리즘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동맥류가 되겠고요. 이런 모양도 그냥 부풀어 오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새고 있는 모양, 스럼버스가 있는 모양 다 동맥류에 속합니다. 이런 혈관의 중막이 취약되기 때문에 중막의 내강의 낭상이나 아니면 방추상으로 이렇게 크게 커다랗게 이제 팽창되는 상태를 그냥 에올틱 애뉴리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해리성 대동맥이라는 거는 내막과 중막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혈관벽과 근층 내에 이제 혈종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T상에는 진광, 그 팔스 코드라 그러죠. 그 팔스 루멘이 동맥벽을 따라 혈종이 형성됨으로써 그 혈류가 느립니다. 그래서 그 원래 그 진광은 조영제가 희석되지 않고 정정합니다. 팔스 루멘은 동맥벽을 따라서 혈종이 형성됨으로써 혈류가 느리고 그 다음에 그 조영제가 희석이 되지 않겠습니다. 플로우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트루 루멘보다 덴시티가 더 하얗게 되겠습니다. 희석되지 않고 고여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둘러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거를 해줄 때는 보면 이 찢어진 부위가 어디냐를 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찢어진 부위가 가는 이 위쪽으로 브레인 쪽으로 가는 혈관을 막느냐 안 막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이게 크다 그래서 무조건 수술하고 그런 게 아니라 혈압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지켜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키드니 쪽으로 가는 혈관이 제대로 유지가 돼 있나, 심부전에 빠지지 않나 그것도 같이 봐줘야 됩니다. 이 애뉴리즘 분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데바키라는 사람하고 데바키 분류 내지는 스탠포드 타입 분류가 있습니다. 데바키 1, 2가 그 스탠포드 타입 A가 되겠고요. 이거는 어센딩 쪽이 다 침범한 경우가 되겠고요. 이 하행 쪽을 침범한 경우에는 데바키 3라 그래갖고 스탠포드 타입 B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흔하게 많이 쓰는 분류입니다. 풀모나리 엠볼리즘이라는 건 뭐냐면은 공기나 지방 내지는 이물질, 전이성 종양 이런 것들이 그 하지 쪽에서 정맥 혈전이 올라와서 굵은 하트 같은 데서 막히지 않지만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굵은 데서 안 막히던 그런 덩어리들이 이 가느다란 혈관을 내려갈 때 여기서 딱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진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검사를 하는 게 풀모나리 엠볼리즘 검사하면 EV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병원에 따라서는 아래쪽까지 검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풀모나리 아터리 검사입니다. 아터리 모양인데요. 풀모나리 아터리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 인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 에올타 바로 아래쪽에서 이렇게 갈라집니다. 여기서 보면 이건 앞쪽에서 본 건데, 여기서 내려온 SVC에서 내려와서 RA, RV로 들어간 게 가장 먼저 나가는 게 풀모나리 아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타임을 굉장히 빨리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이런 사람 인자 모양이 전부 다 풀모나리 아터리가 되겠고요. 보통은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나와야지 잘된 엠볼리즘 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보면 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많고, 내지는 계속돼서 이제 조영제가 흘러가기 때문에 레벨에 따라서 여기 에올타가 아센딩, 디센딩 에올타가 같이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까와 같이 틀린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풀모나리 아테리가 하얗지 않고 이렇게 스로모스로 꽉 차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저희가 많이 접한 것 중에 이제 SVC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상대 정맥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폐문이나 아니면은 상종격동에 어떤 악성 정형이 생겨서 그거가 SVC를 누르게 되죠. 그래서 침륜, 압박에 의해서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확장된 목, 가슴 정맥 쪽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고 굉장히 확장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콜라테랄 베인이 증가하고 부종이 생기고, 그다음에 뒤쪽으로 보시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콜라테랄이 베인이 많이 발달하게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SVC 모양을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종양에 침륜해서 여기를 누르게 돼서 좁아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3D 검사 중에는 브론커스 검사도 있고, 내지는 트라키아 검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많이 하겠고, 본 같은 것도 이제 3D로 할 수 있는데 뭐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렁 캔서 같은 게 있으면은 그거를 이미지만 보고 렁 캔서라고 딱 확진하는 게 아니라 바이옵시를 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조직 검사로 해서 병리학적인 거하고 체스트는 영상적인 거를 같이 이렇게 봐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파인 니들이 흉망을 따라서 침범을 하기 때문에 이 뚫려진 이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서 뉴모소락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보너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눈에 보기 쉽게 비교를 해본 건데요. 여기서 같은 덴시티 같지만은 이게 다 틀린 게, 이건 딱 보면 유모소락스는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보이는 진한 이런 음영은 시스틱한 풀모나리 시스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미세하게 산재되어 있는 내부에 페퍼 공기가 터져서 하나의 방을 이뤘지만 둥글지 않고 여러 방이 모여진 듯한 이런 모양들은 엠피제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월이 있는 거는 기관지 확장증, 이렇게 해서 딱 구별이 이제 가실 겁니다. 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얼마 전만 해도 프론으로 검사를 해달라는 경우 되게 궁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검사를 왜 갑자기 프론으로 해야 될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영상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프론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은 하얗게 이렇게 깔린 그런 음영이 있습니다. 이 음영이 이제 이런 피슈를 경계로 해서 피슈 바깥쪽으로는 안 가는데, 환자가 딱 누웠을 때 혈액이 이제 아래쪽으로 몰리다 보면은 이 아래쪽에 이제 체액하고 혈액하고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하얀 음영이 양쪽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음영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끝까지 이어지는 걸 보신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혈액이 이제 그쪽 뒤쪽으로 모여서 그런지, 아니면 확진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검사를 해보면 엎드려서 호흡 조절을 크게 하면은 이게 없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영이 나오면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상 참고 문헌이었고요. 좀 굉장히 많은 체스트가 있지만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더 많은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긴 했지만요. 고생들 하시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